找老婆一定要找我们俄罗斯女人。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인공지능 AI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전 자연스럽게 공학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에 가장 관심이 높죠. 현재 대학에서는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 과학을 주로 학습하며 인지과학과 로봇 공학을 통해 AI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AI 개발의 이면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특히 AI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는데요.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고민하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과제로 AI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한 사례 중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싶은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게 딥페이크 기술인데요. 전 틱톡이나 SNS를 살펴보던 중 신기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에이프릴이라는 러시아 미녀와 31살 러시아 식품 마케터 나타샤 역시 팔로워 1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것이었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중국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쌍둥이인가 하고 생각하고 넘겼죠. 전 너무 신기해서 친구 미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나는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아빠는 영국 분이고 엄마는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미나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정말 이상한 영상을 봤어. 미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주인공이 에이프릴이라는 러시아 미녀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찬양하더라니까. 게다가 그녀는 중국 남자와 결혼하고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대. 정말? 요즘 틱톡에는 그런 영상 많잖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해? 미나가 궁금한 듯 물었죠. 그냥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어. 에이프릴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정을 찬양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사탕을 광고하고 판매했는데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더 알아보다 보니 정말 쌍둥이처럼 같은 여자가 또 있더라고. 31살의 러시아 여자분인데 역시나 러시아가 중국에 우호적이라면서 중국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중국에서 살고 싶다. 중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중국이 좋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진짜 쌍둥이 아냐?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고. 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사람들을 속이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좀 무섭다.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이야. 맞아. 그래서 실망했어. AI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용되는 걸 보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고민하게 되네. 이거 과제로 제출하면 딱이겠다. 정말 그러네.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허락도 받지 않고 만든 후 조작하는 거지. 정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늘 보는 뉴스나 광고가 얼마나 조작되었을지 상상해봐. 무섭지 않아? 미나가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항상 윤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해.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책임도 있지. 중국은 이런 윤리적 개념은 없나?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걸 다 일반인이 알 수는 없잖아. 어떻게 감시하지? 미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 에이프릴 같은 사례를 통해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겠네. 미나는 공감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결국 기술을 사용하는 건 사람이고 그 결과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과제로 제출하고 논의 주제로 택해지면 재미있겠다. 저와 미나는 과제로 제출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경악했죠. 중국이 생각보다 뛰어난 AI 기술을 가진 것도 놀라웠지만 윤리적 의식 없이 이런 식으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우선사항으로 삼고 막대한 투자와
제임스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AI 분야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는 인공지능 관련한 인력 양성과 더불어 교육적인 부분에도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학업 외에도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킹은 지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전 영국보다 앞선 AI 기술이 발달된 나라로 가서 공부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으로의 교환학생의 기회는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특권 같았거든요. 캠퍼스의 나무 그늘 아래 친구 제임스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선발 공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AI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 가고 싶어. 제 목소리에는 설렘과 약간의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을 후보로 두고 있어. 제임스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끌려? 처음에는 미국이나 중국을 생각했어. 특히 중국은 아시아에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지.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그곳의 독특한 문화도 경험하고 싶었거든. 중국의 AI 기술은 정말 대단하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결정을 못했어? 사실 예전 같았으면 중국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을 것 같아. 그곳의 기술적 혁신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 하지만 최근 접한 몇몇 보고서와 기사들이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 제임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영향을 줄 만큼 AI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내용이었어. 특히 대규모 감시와 평가 시스템에 활용되는 모습이 충격적이더라고. 보고서를 읽으면서 AI 기술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쓰이는지 알게 됐어. 그러한 시스템들이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 그래도 중국에 가려고 했던 거야? 제임스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학습 기회는 분명 흥미로울 거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게 내가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AI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 기술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 제임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로 한 거구나.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 것 같아? 미국은 AI 연구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야. 다양한 연구기관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한국이야. 한국? 제임스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어? 한국은 AI 기술을 사회적, 문화적 이점 증진에 활용하고 있어.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나의 가치관과 잘 맞아.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적 접근 방식과 강한 교육 시스템도 큰 매력이었어. 게다가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기반과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 중국보다는 배울 게 많을 거라고 확신해. 제임스는 미소 지으며 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선택 같아.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에게 더 넓은 시야를 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야. 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 결정을 통해 AI의 긍정적인 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 같아. 한국에서의 삶이 도전적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AI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곳에서의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 제임스는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럴 거야.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너에게 큰 자산이 될 거야. 나중에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돼. 릴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기대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 제가 미나에게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자 미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게 되다며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더군요. 나중에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더 오래 지내게 되겠지만 그 전에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자신도 이번 방학에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며 같이 가서 여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전 부모님을 졸랐어요. 사실 대학생 신분으로 멀리 해외여행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고 친구 부모님도 같이 동행하는 여행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미나는 홍대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지하철로 홍대를 이동했는데요. 저녁을 먹고 외출을 하자는 미나의 말에 너무 늦었다고 하자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도 문 여는 곳이 많다고 했죠. 이것도 한국 문화 중 하나이니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 들어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음료수가 왜 밖에 나와 있죠? 제가 음료수가 밖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자 미나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의점 앞에 물건을 진열해 두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누가 가져가지 않냐며 도둑이 없냐고 물어보자 미나는 CCTV를 가리키며 이렇게 다 카메라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홍대의 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와 미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긴 정말 멋진 곳이야. 음식점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너무 흥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홍대는 언제나 활기차지.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이 유행하면 비슷한 가게들이 금방 생겨나. 특히 이곳에선 그런 트렌드가 더 빨리 퍼지지. 미나가 웃으며 아마 10분쯤 걸으면 뭐가 유행인지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길거리에 비슷한 간식을 파는 곳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영국에서는 이런 속도로 가게가 생기진 않거든. 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과일을 꼬치에 끼워서 파는 가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게 유행인가 봐? 맞아. 한국은 유행을 따라가는 속도가 빠르지. 어떤 가게가 인기를 얻으면 비슷한 곳이 금방 생기고 사람들도 새로운 걸 금방 받아들이거든.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흥미롭네. 영국에서는 빨리라는 문화는 아니잖아. 뭔가 다른 문화인 듯해. 저희는 옷가게를 구경하고 유명한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음료와 디저트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니 이런 카페 음식도 맛있을 줄이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까? 늦었으니 심야버스를 타고 가자. 미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아. 사실 그것 때문에 홍대까지 온 거지. 세계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라면서 제가 너무 기대된다는 듯 이야기하자 미나는 조금 무서울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희는 심야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야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여기선 버스 대기 시간뿐만 아니라 날씨와 대기 상태까지 알려주네. 정말 편리하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맞아. 요즘은 이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 지하철에도 언제 지하철이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어요. 사실 기술이 발달했어도 도시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서울은 무척 발달된 미래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이 스마트한 시스템 덕분에 더욱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사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모습의 버스에 올라타 저희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미나는 일반 버스와 달리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게 다르다며 재미있어 하더군요.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된다니 정말 신기해. 안전요원이 센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야. 제가 신기해서 이야기하자 기사님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동으로 운행돼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라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미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기버스가 많다니 놀라워. 한국은 정말 앞서 나가는 것 같아. 하고 제가 감탄하자 그렇지?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혼합되어서 더욱 흥미로운 것 같아. 나도 이런 점들이 자랑스러워.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운전도 무척 잘하더군요. 승차감도 좋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미나 어머님은 한국이 치안이 안전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밤늦게 다니는 건 걱정되니 내일부터는 낮에 여행을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식을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조금 출출했던 저희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김치전 반죽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릴리, 배고프지? 우리 엄마가 김치전을 만들어 주실 거야. 한국 맥주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 미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릴리는 김치전이 익어가는 소리와 고소한 향기에 침을 삼켰습니다. 김치전은 처음인데 벌써 맛있을 것 같아. 미나의 어머니가 바삭하게 구운 김치전을 접시에 담아 내왔습니다. 전 한 입 베어 물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과 바삭한 전의 조화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이 식감이 정말 대단해. 김치의 아삭함과 전의 바삭함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그치? 김치전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특히 맥주랑 함께 먹으면 최고지. 미나가 김치전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전 김치전과 한국 맥주의 조화를 즐기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야식은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만들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답니다. 일주일을 더 지내게 될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후 다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